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7분 계시네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뮤텍스 가지고 이제 동시성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이번 주는 세마포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 리눅스 명령어 몇 가지 조금 다루고 관련된 명령어가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저번에 안 다뤘던 이제 지금 아이디랑 크모드, 유마스크 이런 것들이 다 그 권한, 그러니까 퍼미션 관련해서 관련된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간단하게 다루고 그리고 이제 밑에 실습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조금 과제 작성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렸는데 작성하고 나니까 양이 좀 적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그랩이랑 그 정규 표현식을 다루었었잖아요. 그 부분을 오늘은 좀 양이 있을 것 같아서 안 넣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양이 조금 적을 수도 있겠어서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진행을 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계속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랑 그리고 이제 그랩이죠. 그랩 다루고 그리고 find라고 해서 파일이나 뭐 내용을 찾는 그런 명령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루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쉘 스크립트 기본적인 것도 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찾아서 배우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행되고 그리고 그 이제 본격적인 실습에서는 이제 세마포를 다루긴 하는데요. 이제 그 전에 이제 파이프랑 리디렉션 관련해서 이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FIFO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눅스 명령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 그 터미널 키시고 한 번씩 이제 따라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id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id라는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렇게 uid, gid, group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놨는데 uid는 이제 사용자 id고 gid는 이 소속된 그룹들이 그룹스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그룹의 id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id라는 게 권한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일단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파일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etc 섀도우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게 파일이 이제 그 파일의 타입, 파일의 형식을 이제 알아내는 그런 명령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해보면은 레귤러 파일이다. 근데 당신은 읽을 권한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게 루트 유저에게 소속된 그거라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저는 유저가 준이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얘가 유저가 루트고 그룹이 섀도우죠. 그러니까 이 준이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파일 명령어를 수행을 하면은 읽을 수가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권한에 관련된 문제고 여기서 퍼미션 디나이드 돼서 이제 레스로 읽으려고 하는데 읽지를 못하는 거가 되고요. 저희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냥 간단한 명령을 수행해서 빈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그어져 있고 RW 짝대기, RW 짝대기 아마 여러분들 R 짝대기 짝대기 이렇게 돼 있으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마 네,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RW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R은 읽기, read의 R이고요. W는 write의 W 그리고 X는 execute의 X입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 실행 이렇게 되고 여기 4, 2, 1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표시 숫자고요.
이 뒷부분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은 이제 이 오너, 이게 유저고요. 이게 그룹, 이거는 이제 그 밖에 그룹도 아니고 유저도 아닌 그 밖의 사용자들, 모든 다른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타입이 맨 왼쪽이 이제 파일 타입인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다룬 적이 살짝 있었는데 그냥 짝대기는 그냥 보통 레귤러 파일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뭐 텍스트 파일이나 이런 거는 그냥 일반 레귤러 파일이죠. 그리고 D는 디렉토리, L은 링크, 이거는 이제 소프트 링크겠죠. 하드 링크는 또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리고 C는 캐릭터 스페셜 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뭐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이제 입출력 스트림을 다루는 그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파일이고요. B는 이제 각종 주변 장치, 뭐 DVD나 뭐 CD롬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장치들을 다루는 그런 파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리눅스는 모든 장치들을 다 파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블락 스페셜 파일의 형태로 그 주변 장치들이 등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파이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파이프 파일이 P라는 형식으로 되고 소켓은 S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일단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면은 이게 권한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 이 파일 모드라고 불러요. 보통 이제 이 접근 권한을. 그래서 이제 RWX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짝대기부터 해가지고 RWX 꽉 찰 때까지 0부터 7까지 8진수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진수로 하면 이렇게 되고 8진수로 하면 이렇게 돼서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foo 텍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봤는데 이게 여기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꾸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시가 조금 이상하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RW 짝대기니까 이거는 아까 보셨지만 이게 4예요. 이게 2고 이게 1입니다. 8진수에서 그러니까 2진수로 따지면 그렇게 하나 단위씩 올라가고, 그럼 이거를 읽으면 이제 6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이거를 나타내면은 666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도 사실 특수한 그게 있어서 일단은 무시하시고 그냥 8진수로 666이 지금 이 상태고요. 근데 이거를 한번 600으로 바꿔볼게요. 600으로 푸텍스트를 바꾸고 해보면은 여기가 다 0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또 다르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755 이렇게 되면은 이게 7, 이게 4랑 1 해서 5고 4랑 1 해서 5고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게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 보통 이제 실행 파일들은 이렇게 색깔을 쉘에서 배시에서는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색깔이 바뀐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렉토리는 또 파란색으로 나오죠. 뭐 뒤에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다른 종류의 뭐 스페셜 파일들은 또 그 색깔이 또 다르게 표현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봤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링크 파일은 또 하늘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모드 명령어를 통해서 이 파일 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되게 기초적인 명령어라서 이거를 보통 이제 초반에 다루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엄청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지금까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미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 이거는 되게 기초적인 것 중에서도 최고 기초적인 거고, 여러분이 이제 파일 뭐 오픈 명령어나 그런 거를 쓰실 때 파일 다룰 때 가장 기본적인 이 권한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꼭 반드시 머릿속에, 되게 단순하니까 이 구조를 잘 파악하시고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umask 명령어인데요. umask 명령어는 이제 그 기본 권한의 그 수준을 마스킹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는 이게 기본, 그러니까 원래 파일 모드는 일단 실행은 없고 그냥 666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인데, 그 기본에서 마스킹을 002로 하면은, 일단 이거는 제외할게요. 이것도 또 나타내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시스템 보안이나 시스템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4학년 과목이 또 있어요. 그거 들어가시면은 막 뭐 해킹 관련해서 배울 때 이쪽 부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네, set UID 뭐 이런 거 개념이 있는데 그런 거 나중에 배우시면 됩니다. 저희 OS 수업에서는 가급적이면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2잖아요. 유마스크 2로 돼 있으면은 0, 1, 0이죠. 이게 두 번째, 이게 2단이니까. 그래서 이 쓰기, 이 other, 월드 영역에 그 쓰기를 마스킹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파일을 만들 때 얘가 그냥 원래는 RW, 그러니까 666으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오리지널 파일 기본인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마스킹이 돼서 664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마스크를 여러분이 임의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바꿔보시고 네, 실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굳이 제 화면 보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그냥 임의로 크모드랑 이 유마스크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 유마스크는 002로 돼 있네요. 그러면 RM 삭제하고, 네, 저도 똑같이 유마스크가 2라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한번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쓰기 권한을 다 한번 없애보는 걸 의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생성될 때 쓰기 권한이 사라졌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에 0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그거를 나타내는 또 있어요. 그게 일단 무시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0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유마스크는 이렇게 마스킹을 해준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살펴볼 명령어는 수 명령어인데, 이게 수가 이제 substitute user 해가지고 유저를 바꿔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저나 뭐 다른 사용자나 다른 어떤 그룹의 아이디로 쉘을 실행할 때 쓰는 명령어인데, 일단 보통은 저희가 이게 지금 뭐 유저가 여러 유저로 여러분이 쉘 환경에서 하지는 않을 거라서 그냥 일단은 그 루트 유저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짝대기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마 패스워드가 안 먹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는 이게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되시나요, 혹시? 패스워드 안 되시지 않나요? 그쵸, 안 되죠. 이럴 때는 수도 수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그걸로 이제 비밀번호로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되시죠. 여기에서 이제 밑에 써놓은 건데, 패스워드 이 명령어를 입력하셔서, 이게 이제 지금 루트로 접속이 돼 있어서 루트의 패스워드를 여러분이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그냥 똑같이 뭐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저는 바꿔놔서, 네, 여러분 이렇게 바꾸시고요. 이거를 엑시스로 나가고 수하고 그냥 마이너스 해서 여기에서 그 바꾼 비밀번호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가게 될 거예요. 되시나요? 네. 그렇게 이게 이제 루트 유저로, 슈퍼 유저로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나올 때는 엑시스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 명령어에 기능이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C 명령어를 하면은 이게 슈퍼 유저를 이용해서 이게 명령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까 그 파일로 그 권한이 없는 섀도우 파일을 살펴보면 여전히 읽기 권한이 없고 그냥 레귤러 파일이라고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수 명령을 이용해서 사실 이게 수도랑 거의 약간 똑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얘는 이제 권한이 루트가 살펴보는 거라서 더 자세하게 이제 아스키 텍스트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요. 또 똑같죠? 네. 그리고 패스워드는 방금 이렇게 하셨죠. 네. 이게 비밀번호 변경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루지 않은 게 이제 체인지 오너랑 체인지 그룹 이게 이제 소유자랑 그룹을 변경 파일의 소유자랑 파일의 그룹을 변경하는 키워드인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쓰실 때가 있을 텐데 이거는 살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유저 애드랑 애드 유저도 이게 서로 이게 순서만 다른데 기능이 조금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달라요.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유저를 내가 추가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시네보에서는 이거를 아마 직접 실습을 하시면서 이게 유저 바꿔가면서 막 하실 텐데 한번 궁금하다 하시면 찾아보시고 아니면 뭐 사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으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시네보 하실 때 해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리눅스 명령어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네요. 네. 지금까지 뭐 이 부분은 되게 쉬운 부분이라서 못 따라오시진 않았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크 모드와 이 파일 모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모드를 나타내는 그 다른 표기법이 있는데 유저는 U로 나타내고 그리고 그룹은 G 그 월드라 그랬죠 아까 월드 또는 other이라고 하는데 이건 O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부는 올 해가지고 A로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크모드 할 때 뭐 유저에다가 플러스 뭐 이렇게 하면은 하고 여기 어떤 파일 네임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 파일에 대해서 그 사용자의 실행 권한을 부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기법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숫자 표기가 더 훨씬 직관적이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는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찾아보시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으니까 보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습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파이프와 그 리디렉션 우리가 개념을 배웠었죠. 이거를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써볼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파이프에 이름이 붙어진 파이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명 파이프고 이게 네임드 파이프인데 B4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다루고 그리고 세마포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뮤텍스랑 세마포의 차이를 좀 살펴보시고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이프는 이거 복습이죠. 일단 어떤 명령어 지난번에는 우리가 명령어로 했잖아요. 명령어의 출력을 다른 명령어의 입력으로 이렇게 전환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어떤 그 프로세스 안에서 출력이 또 있을 거고 그 어떤 또 다른 프로세스 안에서 또 입력이 있을 것인데 그거를 이렇게 전환시켜 준다 해서 그 명령어의 범위를 프로세스의 범위까지 확장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사실 명령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프로세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고요. 리디렉션은 이제 표준 입출력 에러의 이제 목적지를 재정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스 코드가 간단하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해 보셔서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 보시고요. 그 GCC로 이렇게 컴파일 O 옵션 줘 가지고 만드시고 한번 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냥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fget라는 이 함수에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scanf, printf 이렇게만 쓰실 텐데 scanf는 그 입력을 하면은 그 뒤에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들은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줄바꿈 문자 같은 맨 뒤에 줄바꿈 문자는 삭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fget로 하면은 그 모든 캐릭터가 다 잡히기 때문에 내가 뭐 여기서 여기서 뭐 준이를 쳤어요. 준이를 치고 엔터를 누르면 준이 엔터라는 그 엔터 백슬래시 n이잖아요. 줄바꿈이. 그 백슬래시 n이라는 그 한 문자까지 마지막에 더해져서 그게 이제 여기 버퍼에 저장되는 거고 만약에 스캔f를 하게 되면은 그 백슬래시 n 줄바꿈 문자가 버퍼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fget는 그 어디에서 그걸 읽을 거냐 해서 주체를 이 스탠다드 인에서 읽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줘서 읽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거를 일단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네, 조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네, 지금 뭐 얼추 따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dev 지금 이렇게 ls 명령으로 dev 디렉토리에서 살펴보면은 여기 링크 스탠다드 에러랑 그러니까 입출력 에러가 이렇게 링크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0번, 1번, 2번 이렇게 이 파일 디스크립터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애는 블럭 스페셜 파일이랑 캐릭터 스페셜 파일이랑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냥 이거는 간단하죠. 그냥 헬로 출력하는 거고 아웃풋은 준희라는 걸 입력을 하면은 여기서 입력된 그 버퍼에 입력을 하면 버퍼에 저장해서 버퍼에서 다시 읽어서 출력을 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웃풋 이 프로세스는 표준 입력에서 읽어내는데 읽어서 버퍼에 저장하는데 그 읽는 거를 내가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인풋이라는 출력에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여기로 전환을 시켜주면은 그 헬로우가 출력이 되는 게 여기로 들어가서 인풋이 헬로우가 출력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이 인풋을 이제 메시지라는 파일에다가 이 헬로우가 저장이 되겠죠. 이 리디렉션은 표준 출력 리디렉션이니까 메시지라는 파일에 목적지를 원래는
표준 출력으로 나오는 거를 표준 출력에서 파일로 목적지를 재정의해서 메시지라는 파일에다 저장을 하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헬로우가 저장이 되었는데, 이 헬로우를 표준 입력으로 또 리디렉션을 해서 파일에서 표준 입력으로 해서 이 아웃풋에다가 표준 입력으로 또 헬로우를 주니까 또 이렇게 헬로우가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프 코딩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파이프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프는 이 파일 디스크립터 두 가지 이 배열로 형성된 이 파라미터를 받아서 하나는 읽기 통로, 하나는 쓰기 통로 이렇게 쓰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페어런트랑 차일드를 위한 변수를 만들었고, 이거 일단은 한번 제 설명을 들으시고 코딩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파이프에서 이렇게 그냥 배열 자체를 인자로 이렇게 넘겨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를 하고 이 sprintf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안 써놨는데 sprintf는 그냥 printf는 표준 출력에다가 이제 출력을 하는 거고요. sprintf는 어떤 그 캐릭터 버퍼에다가 지금 이 캐릭터 배열이잖아요. 이 캐릭터 배열에다가 리터럴 이 캐릭터 스트링 리터럴을 저장해라, 출력해라 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버퍼에다가 이거를 쓰고요. 그리고 이 write 명령어는 write은 쓰다잖아요. 파일에다가 쓰는 게 이제 기본 이게 시스템 콜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썼지만 쓰기는 1번이기 때문에 차일드 이 쓰기 영역 지금 여기서 보시면 차일드의 쓰기 영역 여기죠. 차일드 프로세스에서 차일드 쓰기 영역 0번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포크에서 0번은 자식 프로세스고 리턴 값이 0번일 때 자식 프로세스고 리턴 값이 0이 아니면은 그 자식 프로세스의 PID가 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 memset이 이제 메모리 초기화할 때 쓰는 건데요. 이거는 여기다 써놨지만 string.h라는 그 여기 헤더 파일에 저장돼 있고 이 나머지 리드 라이트 파이프는 유니 스탠다드에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memset은 이제 메모리 초기화하는데 이 버퍼라는 이 영역 지금 이 캐릭터 배열이죠. 이 주소 시작점에서 이 법 사이즈 여기는 100이네요. 100만큼 해서 100만큼 그 100바이트죠. 100바이트를 다 각 바이트를 0으로 채운다. 여기다 써놨습니다. S에 N바이트를 각각 C로 초기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지금 0으로 해놨는데 내가 만약에 3으로 했다 그러면은 3, 3, 3, 3 해가지고 다 100개의 바이트가 3으로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차일드 1번에다가 출력을 하고 페어런트 0번으로부터 읽어오는 그렇게 출력을 하는 그런 구조고 또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게 귀찮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거 꼭 따라 해보세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는 저장을 다른 코드들은 해놨는데 이거는 안 해놔서 사실 상관없을 것 같고
파일드 테스트 5 페어런트에는 이 차일드의 내용이 저장이 되고 차일드에는 페어런트의 내용이 저장이 되는 씁니다. 일본에다가 쓰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이프는 여기서 보시면은 단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쪽은 쓰기, 어떤 쪽은 읽기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통로를 가지고 동시에 이제 뭐 읽기 쓰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구성이 되지 않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따라해 보신 걸로 생각하고 P4까지만 하고 다음 이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리드에서 살펴보실 게 있는데 리드에서 이제 0을 리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라이트나 리드는, 그러니까 라이트는 그 쓴 바이트 수만큼 리턴이 되고 리드도 읽은 바이트 수만큼 리턴이 되는데 리드가 0을 리턴할 때가 있어요. 0을 리턴하게 되면 이제 그 EOF입니다. 그러니까 end of file, 파일의 마지막이라서 이게 읽지를 못했다 인 거죠. 그래서 이게 0이 리턴되면은 그거에 맞게 이제 뭐 대응을 해주시는 코드를 짠다거나 이런 어떤 유의점이 있습니다. 네, 이 구조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는 P4라서 파이프랑 P4를 보고 P4랑 파이프의 차이를 확인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4랑 파이프 비교하면서 P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P4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명된 네임드 이름이 있는 파이프고요. 지금 파이프 보시면은 그냥 파이프하고 이렇게 없잖아요. 뭐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거고 파일이 만들어지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통점으로는 둘 다 이제 first in, first out, 이게 공교롭게도 또 이게 P4죠. 그래서 P4인데 이게 Q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first in, first out Q의 구조를 동일하게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이프는 단방향이고 이용을 할 때 파이프를 이용하면은 커널의 버퍼가 이제 이용을 했다가 이제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이제 정리가 되고요.
피포는 이제 어떤 파일을 생성을 하고 그게 이제 일반 파일처럼 취급이 돼서 프로세스가 종료되어도 그 파일이 남게 됩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피포의 특징으로는 생성 후에 양쪽 끝이 있잖아요. 방금 이제 보시면은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끝이 구분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피포도 양쪽 끝이 한쪽에서 연결을 하면은 한쪽에서 또 다른 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지만 이게 통신이 됩니다. 이게 언제 이거를 왜 쓰는 건지 이런 거를 설명을 안 드렸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간단하게 그 프로세스 간 커뮤니케이션 할 때 쓰는 거죠. 지금 이 파이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지만 출력에서 입력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프로세스 간 통신을 할 때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피포는 특별히 양쪽 끝이 동시에 연결이 되어야지만 작동을 한다. 그때까지는 블락이다. 그리고 이 메이크 p4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mkp4 이게 make입니다. make 디렉토리랑 비슷하게 생겼죠. make p4로 생성을 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send receive로 돼 있네요. 지금 여기에 제가 코드를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받으셔서 컴파일만 하신 다음에 돌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설명을 한번 보시고요. 그냥 이제 git 패치한 다음 풀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그냥 복붙을 하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것처럼 리드 p4랑 라이트 p4를 올려드렸으니까 여기서 코드를 이제 복붙을 하시든 git에서 땡겨 오시든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end가 아니라 write이고 receive가 아니라 read라고 이름을 바꿔서 제가 진행을 했고요. make p4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리턴 값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0이고 실패하면 마이너스 1인가 아마 그럽니다. 그렇고 패스 네임 이게 이제 p4의 이름이 됩니다. 파일 이름이 돼서 여기다가 make p4를 만들어 준 거고요. 이 디파인해서 p4 이름을 만들어 준 거고 현재 디렉토리 작업 디렉토리에서 p4 템프라는 파일에다가 이 파이프 파일을 만들어라 해서 이게 p로 돼 있죠. 이게 파이프 타입의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p4 템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make p4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지금 이 예제를 수행하실 때는 이거를 둘 다 컴파일 하시고 얘를 먼저 실행하실 때는 얘를 먼저 실행을 하셔야 돼요. 뒤에 이제 실행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코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write p4에서 쓰면은 read p4에서 그 내용을 읽어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먼저 실행을 해요. read p4 먼저 실행하고 얘가 이제 얘도 실행을 합니다.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쓰면은 하나하나씩 그대로 얘가 읽어드리는 거죠. 리드가. 그래서 네, 이 구조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보시죠. 그래서 일단 그 번호 나타내려고 cnt라는 이 변수를 만들었고 fd는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죠. 그리고 버퍼 이렇게 만들었고 버퍼 사이즈 100. 이 make p4 쓰실 때 make p4가 어떤 헤더에 있냐? 그 맨7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른 맨 페이지도 있는데 저는 맨7이 좀 오밀조밀 귀여워서 이거를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네, 타입스나 스탯에 있다고 하네요. 이게 오픈도 스탯이나 타입스에 있죠. 그래서 이 스탯의 헤더 파일에 있는 거고 이 앱 파일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 플래그를 정의를 할 수 있고 이 모드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조를 보시면은 make p4를 만드는데 일단 이 p4 패스 이 파일 네임으로 만들고 파일 모드 아까 배웠죠? 600은 아까 보셨지만 유저가 앞에 있고 6은 4 더하기 2니까 읽기랑 쓰기 유저가 읽기 쓰기 권한이 있는 거고 나머지 그룹이나 다른 기타 사용자나 아무 권한이 없고 그 유저도 뭐 실행을 못한다. 그 보시면은 이렇게 RW만 있고 나머지는 다 짝대기죠. 그렇게 만들었고 이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이 파일을 열 거다. 어떻게 여냐? 지금 얘는 리드니까 나는 읽기 전용으로 열고 싶어요 해서 이 파일 디스크리프터에다가 저장을 하고 얘는 읽기 전용으로 똑같이 엽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왜 얘 먼저 해야 되냐 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파일을 열잖아요. 그럼 이미 그 파일이 있어야지만 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부터 실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배 처리나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얘부터 실행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memset으로 버퍼를 계속 초기화해 줘야 돼요.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버퍼를 초기 안 해주면은 그냥 그 이제 기본적으로 버퍼가 있는데 이게 스트링을 읽어낼 때는 지금 이게 리드 하잖아요. 이게 기준이 읽어낼 때는 읽어낼 때 기준인가? 일단은 이 0 이게 널이잖아요. 널 캐릭터로 끝나는 리터럴을 읽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초기화를 안 해주시면은 그냥 이게 데이터가 남아 있어서 만약에 읽으면은 데이터가 짜자작 뭔가 있었는데 내가 다른 걸로 이렇게 덮어 씌우면은 뭐 이렇게 덮어 씌우면은 이게 섞여 버려 가지고 얘를 계속 항상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가 이 범위를 넘어서 덮어 씌워 가지고 원래 널 캐릭터까지만 읽어야 되는데 얘가 그 밖에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범위를 벗어나면은 이게 메모리가 벗어나서 접근하면 안 되는 거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설명이 좀 부실한데 제가 나중에 누가 질문하시면은 더 자세하게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읽을 때 표준 입력에서 읽어내는데 스캔F로 읽지 않고 F게츠로 읽어서 그 엔터 그러니까 그 백슬래시 n 줄바꿈 문자까지 읽어내도록 이렇게 코딩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과 보셨듯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P4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를 지금 리드 올리, 라이트 올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서로 읽기랑 쓰기를 가능하도록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도 살펴보실 건데 과제에서는 이거를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플래그를 여기 리드 올리로 안 하고 리드 라이트로 같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플래그는 찾아보시면 돼요. 읽기, 쓰기 함께 할 수 있는 플래그가 뭔지 검색을 하시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 P4까지 얼추 된 것 같습니다. 다 이거 따라서 실행해 보셨나요? 채팅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꼭 실행해 보시는 게 좋아서 그냥 보고만 있으면은 계속 컴파일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이 운영체제 수업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코드를 받아서 꼭 실행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감이 더 잘 잡히니까. 실행해보신 분 손 네라고 쳐주세요. 제발.
실행해 보신 분 없나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10분 쉬었다가 15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뮤텍스랑 지지난주에 배웠던 뮤텍스랑 세마포를 비교해 보면서 세마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뮤텍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텍스는 이제 완전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자원이 딱 하나가 있어서 그 하나를 완전 소유하게 돼서 돌아가면서 이제 그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사람 모양이 실행 단위고 열쇠 모양이 크리티컬 섹션에서 그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사실 자원인데 그 자원에 들어가기 위한 락을 갖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락을 갖고 있고 들어가서 락을 풀면은 이렇게 주는 거죠. 지금 이 상태는 락을 갖고 들어간 거고, 이런 구조고요. 그리고 세마포는 조금 다릅니다. 세마포는 자원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는 자원이 4개고 실행 단위는 5명이죠. 근데 5명 전부 다 못 들어가니까 일단 4명한테 자원을 분배를 하고 누군가 나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만약에 세마포가 여기 자원이 지금 4개인데 1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개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네, 이따가 답은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네, 일단 간단하게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구조 자체는 이해가 되시죠? 그 명령어를 실제로 함수를 쓰고 코딩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도 이 구조 자체는, 개념적인 구조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용하네요. 네, 그 세마포 함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마포는 일단 앞서 이제 목차에서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이번에 그냥 세마포랑 네임드 세마포를 배울 건데, 그냥 세마포는 이제 저번에 락 썼을 때랑 뮤텍스 이닛 했던 거랑 비슷한데, 저희가 이닛 함수를 쓰지는 않았죠. 그냥 이니셜라이저 상수를 가지고 썼었는데, 어쨌든 존재하는 함수 구조 자체는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닛이 있고 디스트로이가 있고, 그래서 세마포 할당하고 반환하고, 그리고 웨이시랑 포스트, 이건 이제 락을 거는 거고, 이건 락을 풀어주는, 언락을 하게 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과제에서 컨디션 베리어블을 같이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그 컨디션 베리어블의 기능도 같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과 포스트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네임드 세마포어를 위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세마포고, 요건 네임드인데, 네임드에서는 네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실제 세마포가 생성이 되고, 얘는 포인터를 받아서 그 세마포가 생성된 그 포인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 세마포 파일은 커널이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그 커널한테 이제 이 이름의 세마포를 지워줘 할 때는 언링크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건 제거고, 이거는 사용 종료할 때는 클로즈입니다. 그리고 getValue라고 또 있는데, 이거는 네, 지금 빨간색 표시한 것만 밑에서 사용할 거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코드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세마포.c 여기 올려져 있어요. 살펴보시면 됩니다. 살펴보시면 안 되고요. 이건 실습이라서 여러분 직접 타이핑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좀 귀찮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코드를 올려드렸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그 코드를 받으시고, 네, 코드 받으시고요. 코드 한 20초 드릴 테니까 코드를 받으십시오. 코드 받으시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받으셨죠? 네, 대답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 아까 위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위에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문이 4개였고 작업 단위가 이 실행 단위가 다섯 명이 이제 그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상황을 이제 시뮬레이션한 코딩인데 일단 이 실행 단위가 5개고 이 키는 4개다 해가지고 일단은 스레드를 5개를 만들고요. 뭐 이거를 프로세스로 해도 상관없겠죠. 어쨌든 일단 지금 여기서는 네임드가 아니고 그 네임드 언네임드는 이 변수의 네임드가 아니라요. 그 커널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해주는 뭔가가 있다 없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네임드 세마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은 명확하게 자리 잡힐 겁니다. 그 변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 일단 그래서 초기화를 해주시고요. 초기화를 지금 0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pshared가 아마 0이면은 스레드를 이용한다 뭐 그건가 그렇고요. 사실 이거는 조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네 그렇습니다. 이 pshared가 0이면은 스레드를 이용한다. 그 1 이상이면은 스레드 말고 뭐 프로세스를 이용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스레드를 사용할 때는 0을 쓰시면 되고 키는 이제 초기화 값이에요. 그래서 4개의 자원을 갖는 세마포를 생성한다. 초기화를 한다. 해서 이 변수를 초기화를 할 수 있도록 주소를 넘겨주고 스레드 만들고 크리에이트로 그 use라는 이 루틴을 사용해서 스레드가 실행이 되고 조인을 해서 이 모든 스레드들이 전부 실행이 끝까지 될 수 있도록 종료될 때까지 조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마포를 이제 반환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use를 보시면은 일단은 세마포를 획득을 해야죠. 근데 이게 이제 웨이시라고 돼 있는 게 그 컨디션이랑 비슷한데 컨디션에서는 while문을 돌면서 계속 조건을 보고 얘가 그 조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고 조건이 만족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만족이 된다는 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 조건이 만족되는 상황에서는 기다리고 그 조건이 뚫렸어요. 그 뚫리면은 나와서 내가 일을 수행하겠다 그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카운트가 되겠죠. 이 조건이 지금 4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 카운트가 0이다. 내가 가져갈 수가 없다. 자원이 없다 하면은 기다리게 되고 자원이 있으면은 그냥 그 하나 문 취해서 자원을 취해서 갖고 간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키를 넘겼잖아요. 이건 값을 복사하는 거지 이 키 자체가 뭔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키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으로 쓰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세마포의 변수는 이게 포인터를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값을 카피해서 넘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에서는 키를 이제 감소시키고 또 증가시키는 이 구조인데 그래서 키를 감소시키면은 이제 들어간 거죠.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이제 키 값이 먼저 들어가면 4에서 3으로 줄겠죠. 그리고
다시 화장실 다 쓰고 나오면 이제 키가 하나 또 늘어나겠죠. 아웃을 하면은 이제 키가 하나 늘어났다. 그래서 4개가 있었을 때 하나가 들어가면은 3개로 줄었다가 나올 때 다시 4개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게 일단 일반적인 예상 가능한 결과인데 일단 4개가 들어가요. 뭐 물론 이게 in 하고 뭐 out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보시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실행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3, 2, 1, 0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간 거죠. 들어갔다가 이제 순서대로 나와서 근데 이게 보시면은 얘가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얘가 먼저 나오는 거는 또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유슬립하고 이제 얘가 잠을 잤다가 그다음에 누가 깨어날지는 스케줄링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니까 얘가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얘가 먼저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pthread 여기서 셀프 했잖아요. 스레드 그 아이디니까 보시면은 2, 4로 끝나는 애는 두 번째로 나왔네요.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두 번째로 나왔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들어가고 나오고 이제 그러면은 문이 다 남았겠죠. 그래서 한 명이 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구조. 그리고 여기는 조금 특이한데 이게 특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정상적인 출력입니다. 3 하고 0 이잖아요. 그럼 얘가 뭐야 3을 한 번에 갖고 가나? 말이 안 되는데가 아니라요. 이게 구조적으로 출력은 이 순서가 엉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소를 먼저 시키고 얘가 다른 이제 스레드가 할당받아 가지고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는 그 뮤텍스 같은 경우에는 락을 하면은 그냥 못 하잖아요. 다른 애가 이제 접근을 못 하는데 세마포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개수가 있는 만큼은 할 수가 있잖아요. 동시에 실행이 가능하니까. 지금 여기다가 14 슬라이드에다가도 써 놨지만 동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게 세마포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갔는데 출력이 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얘 한 다음에 이 28번 다음에 이 20번이 먼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문에 들어갔는데 출력을 한 거는 순서가 이 16번이 더 먼저 출력을 하고 원래는 그러니까 들어간 순서로 따지면 28, 20, 24, 16 이렇게인데 출력 순서는 그거랑 다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얘 먼저 들어간 애가 먼저 나왔고 그래서 0이 됐다가 그러니까 1이 된 거는 0이 된 다음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0에서 1로 늘어난 거잖아요. 아웃은 이제 늘어나는 거를 표현을 하니까 0이 됐다가 1이 0에서 1이 된 거고 얘는 1에서 2가 된 거고 그 흐름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파악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도 써 놨지만 우리 세마포에서는 카운트가 감소하고 0이면 대기를 하고 포스트에서는 카운트가 증가를 하고 시그널 보내는 그런 느낌을 아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컨드 시그널의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컨드 웨이트의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기본 흐름입니다. 세마포. 이해되시나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꼭 해주세요. 뭐가 이해 안 된다. 다시 설명해달라. 과제할 때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해 안 되시면 없나요? 진짜 질문해도 됩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되니까 질문 안 하시네요. 수업은 다 듣고 계시죠? 옆에다가 넷플릭스 틀어놓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네임드 세마포인데요. 요건 조금 복잡한데, 사실 이게, 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주석을 달아놓고 설명을 써놨습니다. 보시면은, 네임드 세마포에서는 세마포 포인터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일단은 엽니다.
이제 함수 쓰는 거 헤더는 여기다가 주석을 써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변수들이 있고 일단 진행하면서 변수들 하나하나 용도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여는데 로그 텍스트라는 파일을 여는데 읽기 쓰기 권한 읽기 쓰기를 하겠다 하고 없으면 만들어라. 그리고 만약에 만들 때 권한은 이 소유자에다가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부여한다. 그렇게 되면 700이겠죠? 그쵸? 읽기 쓰기 실행이니까. 이게 파일 모드입니다. 사실 여기다 0700 이렇게 해도 안 해봤지만 똑같이 동작할 겁니다. 모드, 파일 모드. 여기는 셈 오픈, 이건 그냥 오픈.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에서 저장을 하고요. 여기다 만들어 놨죠. 그리고 write를 하는데 파일 디스크립터에다가 쓴다. 뭘 쓰냐? 원래는 버퍼를 여기다 넘기는 건데 제로의 주소를 넘겼어요. 그럼 제로의 주소에는 제로가 저장돼 있죠. 0이 저장돼 있고 크기는 사이즈 오브 인트 사이즈. 그럼 0이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파일에는 이 log.txt라는 파일에는 0이라는 숫자가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프로세스 간의 그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공유 쉐어드 메모리를 이제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과제에서는 P4를 이용해서 통신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mmap이라는 이게 메모리 매핑 줄임말이거든요. 이 메모리 매핑은 sys mman 이게 메모리 매니저라는 뜻입니다. 메모리 매니저 헤더에 있는 이 메모리 매핑 함수를 이용해서 쉐어드 메모리를 만드는데요. 일단은 이게 구조가 복잡한데 자세하게 한번 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여기 있는 설명만 일단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또 쓰실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일단 여기서 일단 설명 듣는 걸로 아시고 나중에 쓰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읽기 쓰기 똑같이 이것처럼 읽기랑 쓰기 이 프로세스 읽기 쓰기를 이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읽기 쓰기를 할 수 있고 이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공유해서 같이 쓴다. 근데 이게 가상 메모리에다가 매핑을 하는 건데요. 이 가상 메모리 어떻게 매핑을 하냐? 이 파일 디스크립터 기준으로 이게 오프셋이에요. 그래서 이 오프셋에 그 파일 디스크립터의 오프셋 지금 0으로 했으니까 그냥 그 파일 디스크립터 시작이겠죠? 그 시작 처음 기준에다가 어떤 주소에다가 이게 어드레스인데 어떤 주소에다가 매핑을 하냐 어떤 그 정보를 힌트를 여기다가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항상 그 주소에다가 매핑을 하지 않고요. 이게 가상 메모리 개념을 아직 여러분이 지금 수업에서 안 들으신 걸로 아는데 근데 아마 들으셔도 조금 어쨌든 그 가상 메모리에다가 매핑을 하는 함수라고 알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실제 과제에서 다음에 가상 메모리 수업 듣고 나서는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 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상 메모리의 그 주소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pfd 이렇게 해서 포인터 나타내라고 P라고 앞에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포인터 그 파일 디스크립터의 포인터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파일 디스크립터의 포인터가 아니라 그 파일 디스크립터를 가상 메모리로 매핑한 그 주소가 되겠죠. 그거의 포인터겠죠. 그래서 그거고 이거 이제 주소 땄으니까 이 파일 자체는 이제 필요 없죠. 닫아라. 나는 이미 여기서 읽기 쓰기 받았으니까 닫아도 된다 하고 닫고 파일 디스크를 닫고 여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읽기 쓰기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세마포를 쓸 건데 이게 그 두 프로세스가 하나의 자원에 동시에 접근할 때 당연히 충돌이 나겠죠. 충돌이 안 나려면 당연히 이제 동시성 제어를 해줘야 돼서 그래서 이제 세마포를 쓰는 건데 여기서 이제 네임드 세마포의 특징입니다. 네임드 세마포에서 아까 언링크는 제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mysem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커널에서 관리하는 그 세마포가 있다면 제거해라.
지금 먼저 일단 모르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쓸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쓰고 싶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해라 먼저 말을 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마포를 엽니다. 없으면 만들어라. 뭐 여기서 제거했으니까 만들어라. 또 오크리에이트 똑같죠? 없으면 생성하고 여기는 모드. 그리고 0000은 소유자 읽기 쓰기죠. 여기는 읽기 쓰기 실행인데 죄송합니다. 읽기 쓰기까지 실행은 아니고 이 옥탈 지금 앞에 0이 그 0으로 시작하는 리터럴 숫자는 옥탈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0x로 시작하면은 16진수 뭐 F 하면은 이게 8비트 255겠죠? 그리고 뭐 0000 이렇게 하면은 하나 8진수 하나니까 8의 제곱. 그러니까 굳이 뭐 계산을 할 필요 없고 여기서 모드니까 그냥 유저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뭐 숫자를 뭐 8 곱하기 뭐 이렇게 계산을 할 필요는 따로 없고요. 0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8진수의 숫자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고 1은 이제 그 세마포 그 세마포 변수가 1이다. 아까는 우리가 문이 4개였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문이 하나인 거죠. 제가 아까 문이 하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문이 하나입니다. 문이 하나면 네 이거 이따가 그 실습 쪽지 시험할 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하나면 어떨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열고요. 열고 이제 저장을 하고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래서 만약에 안 열리면은 에러 하고 종료하고 네. 그리고 이제 포크 해가지고 두 프로세스 간 이제 자원에 접근을 할 건데 지금 n 루프랑 i 다 지역 변수에 선언 미리 해놨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위에 5번 반복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5번씩 하면 10번이겠죠. 그래서 총 0부터 19까지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이 PFD가 공유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데 지금 이게 당연히 공유되는 자원이니까 그 공유되는 자원을 바꾸니까 접근을 하니까 당연히 여기는 크리티컬 섹션이고 이 크리티컬 섹션에 접근할 때는 웨이시랑 포스트, 웨이시랑 시그널, 그쵸? 그거 그러니까 락이랑 언락 그 구조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세마포에서는 샘 웨이트, 샘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고 또 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슬립을 잠깐 넣어주고요. 그래서 차일드가 어떤 값이냐 얘가 처음에 0이었잖아요.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데 0을 출력하고 그러면 그 0을 또 플러스 하면 1이 되겠죠. 그 1이 됐다가 또 2가 됐다가 3이 됐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슬립이 있고 하니까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아니면 뭐 얘가 그냥 5번 다 하고 그 다음에 얘가 5번 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시면은 이게 세마포 사용한 올바른 결과고 이게 세마포를 사용하지 않은 이거를 주석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페어런트가 일단 세마포를 사용했을 때는 페어런트가 시작을 하면 페어런트가 종료가 되고 또 차일드가 시작을 하면 차일드가 종료가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차일드 한 다음에 또 차일드가 되네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프로세스가 수행되느냐는 그냥 스케줄러가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작이 됐을 때 끝까지 가느냐 이 문제가 이제 여기서 다루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세마포를 안 썼을 때는 차일드가 수행된 다음에 바로 페어런트가 그냥 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행이 돼서 침범하는 이게 값이 겹쳐서 바뀌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꼬이게 된다는 거 아마 이거 여러 번 실행해 보면은 값이 뭐 안 바뀐 상태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마포를 안 사용했을 때는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됐네요.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거는 차일드가
실행이 된 다음에 끝날 때까지 접근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세마포를 안 썼기 때문에 페어런트가 또 접근을 하게 되고 또 여기서도 또 반복적으로 또 나타나고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써 놨습니다. 일단 시작하면은 끝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끝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개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뭐 부모 연속, 자식 연속 이렇게 자식들이 연속해서 수행되는 경우가 발생은 하긴 하지만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거는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따라 달린다는 거. 네. 그래서 세마포 사용할 때는 웨이트랑 포스트 단순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조건 변수 쓸 때는 락, 얼락, 뭐 컨드, 웨이트, 컨드, 시그널 이렇게 해서 좀 복잡했는데 여기서는 되게 단순하죠. 근데 또 이거를 그냥 과제를 내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조금 바꿨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과제인데요, 사실. 이거를 제가 그 홈워크에다가 올려드렸으니까 그 여기다가 그 깃허브에다가 올려드렸으니까요. 이거를 받아서 여기서 과제를 수행하시면 되는데요. 그 지금 이 뼈대 코드에서 그냥 그대로 이 안에다가만 채우면은 이 예상 결과가 나오게 이렇게 짜시면 돼요. 그리고 이 뼈대 코드 안에서 여기만 수정하시면은 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뼈대 코드가 실제로 그냥 제 코드에서 이거를 그냥 잘라낸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 그냥 뭐 깡그리 무시하시고 그냥 예상 결과만 여러분이 이 네임드 세마포랑 B4를 이용해서 이 결과만 내시면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작성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제 권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핑퐁 게임인데 서버를 열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열고, 이거 아까 P4에서 똑같죠? 똑같이 이제 P4를 만들고 그거를 똑같이 열어서 사용하는데 핑을 쓰면은 얘가 핑을 받죠. 그리고 여기서 퐁을 씁니다. 퐁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얘가 퐁을 하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서버에서는 핑을 쓰고 클라이언트에서는 퐁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가 깎이지 않아요. 100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스코어 100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20점씩 감점을 해요. 틀리면은 이상한 글자를 쓰면은 감점을 해서 핑퐁하고 핑퐁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포넌트랑 6월 턴 하는 거는 프린트가 되는 거고, 특히 이 어포넌트는 그 다른 사용자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서버가 보낸 내용, 이게 열로 들어가고 읽는 거죠. 그러니까 P4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씩 해서 총 5번 왕복을 해서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출력하게 하는 되게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게끔 이 코드를 짜시는 게 이번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버 샘플 코드를 여기에다가 올려드렸으니까 이거를 보시고, 이게 구조상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거의 똑같아요. 그냥 이 위치만 바꾸면 돼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유어 턴으로 시작하잖아요. 얘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얘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구조상으로는 또 오포넌트 이렇게 보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위아래 조정만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 코드 가지고 작성을 해서 서버랑 클라이언트 2개로 만들어서 서버 클라이언트 2개 만들어서 이 src 폴더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보고서를 이제 코드 이미지 이렇게 이거 채운 이미지랑 그 부분 뭐 라인 바이 라인으로 뭐 주석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줄 번호가 나오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몇 번 라인은 뭐다, 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작성한 이유를 쓰시고, 그 예상 결과가 핑퐁 했을 때 뭐 지금 보시면은 저는 뭐 바보야 굿 여기다 핑해야 되는 퐁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틀린 상황에 대해서 감점되는 거를 보였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똑같이 이 결과가 예상 결과처럼 나오는지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지 보시고 또 느낀 점도 쓰시고 그렇게 하셔서 보고서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게 이번 과제입니다. 네, 혹시 과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